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11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자, 종목 연구에 종목이 13일의 금요일에서 그런가요? 뭐 저로서는 종목이 지금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댓글로 올라온 종목을 다 정리해 보니까 50만 개 종목이나 됩니다. 환장했습니다. 50만 개 종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종목을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에 1분 정도, 뭐 길어야 2분 정도로 해서 40분 45분 동안에 한 25개 종목을 다 해치우려고 그래요, 1부에서. 그리고 2부에도 나머지 51개니까 또 그렇게 해야 오늘은 종목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주말만 되면은 또 강의가 계속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반인들이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증권사라든지 그들이 이제 평일날에는 강의를 잘 못하고 업무 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용해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주말에는 강의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는 따로 영상을 만들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오늘 밤 안으로 51개 종목을 다 해야 됩니다. 뭐 하죠 뭐. 자, 나이스 DNB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이스 DNB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의견 없습니다. 노 코멘트. 그죠?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왜 노 코멘트일까요? 노 코멘트. 이건 뭐 그야말로 옆으로만 기고요. 그죠? 옆으로만 기고 있고, 그런 밑으로 들어간다면 완전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이거 뭐 도저히 뭐 분석이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구름을 살짝 넘어가 보긴 하였습니다만은 구름이 두터우니까, 그죠? 구름이 두터우니까 이 구름을 쉽게 넘어가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더구나 RSI가 72에서 싹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아마도 이건 떨어질 공사율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갖고 있으면은 좀 재미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무슨 재미 있을까요? 올라가려 그러면 구름을 뚫어야 되는데, 야, 저는 이거 저 같으면은 진작에 해치웠죠. 그래서 진작에 해치웠습니다. 저 같으면 매도 의견입니다. 들고 있어봐야 재미없을 거다. 구름 위로 올라가기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뭐 근데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KTNG. KTNG는 일단은 뭐 KTNG도 사실은 그 아주 안정적인 주식이죠. 그죠? 뭐 담배 파는, 인삼 파는 회사이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지거나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 뭐 안정적인 움직임이다 보니까 주가도 다른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관련 그런 화끈한 주식에 비해서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뭐 지금이야 뭐 구름 위쪽에 와 있고요. 그죠? 기준선 위에 와 있고, 그러니까 뭐 나쁘다, 파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구름을 한번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을 넘어갔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데, 이게 구름 상단에 지지받을 수도 있고 더 내려가서 구름 하단에 지지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지 매도하는 정도이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뭐 그런 정도의 전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구름을 넘겼으니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다시 구름을 벗어났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위 눌림목, 예? 눌림목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눌림목이다 겁니다. 일단 보유죠. 레오캠바이오, 물타기 할까요? 아니면 느긋하게 기다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물타는 것은 소위 추가 매수해 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반대입니다. 설령 그 주식이 예컨대 막 날라갈지 몰라도 물타기는 반대입니다. 왜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약간 주가가 이렇게 기었는데, 옆으로 기었는데, 갑자기 급등할 리는 확률이 낮고요. 그리고 물타기라는 이야기는 이 재미없는 주식에다 또 돈을 더 부어 넣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추가로. 예컨대 내가 돈이 아라비아, 사우디나 쿠웨이트 왕자처럼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100억씩 막 돈을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돈이 너무 많다. 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아까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또 재미없는 나날을 보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 다른 주식에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주식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였죠? 나이스 DMB하고 지금 이 레고캠 바이오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림이 똑같죠, 그죠? 그래도 나이스 DMB는 구름은 두꺼운데, 그래도 레고캠 바이오는 그래 그나마 구름이 좀 얇다는 정도만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름이 얇으면 쉽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얇은 구름조차도 뚫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니까 이 주식 가지고 속 끓이느니 차라리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분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까요?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1번 추가 매수한다, 2번은 기다린다인데 저는 무슨 의견입니까? 판다. 그죠? 저는 의견이 판다. 일단 팔아버리고 이 돈 가지고 딴 데 넣는다는 의견입니다. 솔리드입니다. 11,000원에 샀는데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시면서 제 1분 차트 책을 살겠다. 책 나온 거 축하하면서 그 책 한번 사서 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종목도 질문도 많은데, 그래서 종목도 많아가지고 종목 다 분석이 어려운데, 앞으로 책 샀다고 하시는 분들 책 샀다는 인증사진을 올리면 분석해 드릴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책 샀어요 라고 하면 책 샀는지 안 샀는지, 사실 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이 쓴 책을 사라고 하시면서 그 책 뒤에 붙어 있는 인지 있죠.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책 뒤에 도장 찍은 인지가 있어요. 그걸 떼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학권 써서 내야 돼요. 그래야 무조건 그 학점을 받는. 책을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악독한 선생님도 계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책 사면은 분석해주고 뭐 그렇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고요. 솔리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종목은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고요. 구름 밖으로 나갔고, 지금 파동을 제가 다른 분석하면서 보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제가 분석한 것 같죠, 그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게 4번이고 1이니까, 이게 두 개 겹치지 않으니까 1, 2, 3, 4, 5가 돼요. 그럼 1, 2, 3, 4, 5가 되면은 이거는 뭐가, 이 전체가 A고, 그죠?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건 B겠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있겠죠. 또는 B 다음에 뭐 B가 B에 A, B에 B, B에 C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지금 B 파동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B에 C가 있더라도 떨어지고 올라가든 간에 아니면 하든 간에 어차피 다시 한번 하락해야 뭔가 조정이 끝날 거로 보이고요. 더더구나 지금의 경우에 바닥에서 돌아섰는데 기준선 정도를 건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RSI도 꺾이고 있죠. 그래서 상황은 좀 나빠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이 많은데, 예전에 11,000원에 샀다 그래서 11,000원이 먼저냐,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되는데 11,000원을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구름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름에 닿아야 됩니다. 확률이 좀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매도 의견이고요. 다음 모팔식에서 보면 일부라도 팔면서 이 재미없고 지긋지긋한 주식을 팔고 차라리 구름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부라도 팔고 싶습니다. 광동제약 똑같은 의견입니다. 근본적으로
주가가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이 상승 추세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은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아도 그래도 고점에 사더라도 버티면 수익이 나죠. 고점에 사더라도 올라가고 고점에 사더라도 올라가요. 하지만 일단 구름 위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제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니까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니 절묘하게 바닥에 사더라도 고점에 못 파면 물려요. 절묘하게 바닥에 사더라도 고점에 못 팔면 물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최고죠. 그렇죠. 이 종목 어떻습니까? 구름 위입니까? 구름 아래입니까? 구름 아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잘해야 반등해봤자 잘해야 구름 근처까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다 보니까 또 오늘도 그러네. 1, 2부 종목들이 다 한결같이 별볼이 없던 종목이 또 나오네요. 이 종목도 저도 역시 매도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빨리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DA 테크입니다. DA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그죠? 보세요. 이 종목은 한동안 거래가 없었죠. 그죠? 거래가 없었죠. 그죠? 거래가 이동안은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죠? 거래 정지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 없다 보니까 이만큼의 그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분석할 수가 없죠. 그죠? 분석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푹 비어버리니까 이 빈 곳을 가지고 어떻게 을 이용해서 과거 이때의 DA 테크놀로지와 이때의 DA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다른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그러니까 DA 테크놀로지 분석한 다음에 요거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죠? 이걸로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어차피 저는 많이 틀리니까 하도 엉터리를 많이 하니까 뭐 끼 맞추게 한다 뭐 엉터리다 뭐 후행성이다 온갖 욕을 다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엉터리 같은 분석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있어야 뭐 그렇죠?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NC소프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NC소프트 85만 원에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무슨 종목이죠? 구름 밑으로 들어간 종목은 빨리 팔아라. 예, 근데 광동제약입니다. 구름 밑으로 들어간 종목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NC소프트 같은 거예요. 지금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가 이때쯤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광동제약 하면 이때쯤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올라가리라고 기대하고 갖고 있겠습니다. 광동제약이 이때쯤이니까 올라가리라 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그야말로 부지하세월 상승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 종목은 그래도 한번 기준선 넘어가고 어떻게 구름을 넘어가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안타깝게도 구름의 맛만 보고 여기에 구름의 맛만 살짝 보고 상단만 살짝 건드리고 오히려 추락하는 모습이죠. 그죠? 얘가 만약에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다면 예컨대 전형적인 구름 밖으로 나온 종목들의 특징이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이런 눌림목이라도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얘는 구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로 떨어지면서 갭 마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졸지에 저란선 밑으로 쳐박이는 바람에 상당히 좀 사정이 나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요만큼의 구름이었는데 점점점 조금씩이나마 더 구름이 좀 더 두터워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글쎄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얘가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할지라도 역시 단박에 구름을 넘어설 가능성보다는 역시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나날을 보낼 공산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글쎄요. 뭐
저라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팔자. 저는 이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기대감을 드리는 그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다른 채널 같으면은 그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버티면은 뭐 NC소프트 좋은 회사니까 버티면은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차라리 이렇게 지루한 나라를 버티느니 기다리더니 그 돈 팔고 그 돈 가지고 딴 데 주식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않냐. 세상에 좋은 종목도 많은데 해필이면 이것 가지고 고생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 못 파시겠으면 억울하시면 반이라도 팔든지 해서 비중을 줄이고 싶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그 다음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부토건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이때까지 돈 벌었으니까 나 이만큼 돈 벌었다라고 뭐 자랑하시는 거 아닌 다음에야 굳이 저한테 와서 어찌하오리까라고 뭡니까 분석을 어려할 이유가 없죠. 항상 미아리 점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들이 취직을 안 해서 딸내미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라고 어찌하오리까라고 오는 게 미아리 점집 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미아리 점집에 오지. 이제 남편이 너무나 저한테 잘해주고요. 애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좋은 회사 취직해갔고요. 딸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애 둘이 낳고 쑥쑥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미아리 안 옵니다. 그렇죠. 삼부토건 뭐가 문제죠? 아무런 말씀 없으셨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마도 이거 언제 파나요 정도 같으면은 뭐 아래 사이가 꺾이면 그죠? 아래 사이 꺾이면 그때 가서 파세요. 그런 정도. 수제 상승세.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래 사이가 꺾이면 70m로 내려가면 파세요. 인데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RSI가 꺾이면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죠? 예컨대. 그러다가 금방 다시 얘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RSI가 70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다시 사야 돼요. 그죠? 그거 다시 여기서 팔아야 되고 70m 내려갔으니까 다시 여기서 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팔아야 되고 그죠? 그러다 또 여기서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RSI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제가 지금 RSI가 70m 내려가면 파세요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얘 RSI가 언제 내려가서 이제 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사야 할지를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은 정말 사고팔기가 매우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쩜 되느냐? 그냥 뭐 기준선 기준 해가지고 이거 밑에가 내려가지고 버틴다. 아니면은 어떠하요? 그냥 사고팔고 현재로서는 가장 수익을 최대한화할 수 있는 게 RSI가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여기서 사라 그러고 B 여기가 매도 여기가 다시 매수 여기가 매도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 다시 여기가 매수 그죠? 다시 언젠가 다시 매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매수가 또 나오겠죠. 뭐 이렇게 매매를 반복하는 이런 수 있거나 뭐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아직은 뭐 더구나 아직은 RSI가 팔라고도 하였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내야 다른 종목에서 터지는 것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죠? 계속 보유입니다. 그 다음에 천배이죠. 샀다고요? 45,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45,000원에 샀다는 말씀은 굳이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45,000원에 샀다 한들 예컨대 56,500원에 샀다 한들 또는 제가 14,500원에 샀다 한들 제가 사세요 파세요의 판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매수 단가에 신경 안 씁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처럼 보이면 계속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파세요. 이죠, 그죠? 이런 상황 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아까 뭐였죠? 아까 NC소프트 나오라. NC가 아니구나. 맞다. NC소프트가 이때쯤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파세요. 그랬겠죠. 파세요. 갖고 있어봤자 별거 없습니다. 파세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천랩. 천랩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NC소프트나 여기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동그라 전환선 밑에, 기준선 밑에 있고, 그룹 밑에 있고, 후행선배 밑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나쁜 쪽인데, 굳이 이 종목을 은근과 끈기로 버티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짓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야구로 말한다면 9회말 투아웃인데, 홈팀이 6대0을 지고 있는데, 아직 하나씩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홈팀이 이긴 데다가 배팅해. 라고 꼬시는 나쁜 친구가 똑같은 거죠. 팔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 생명 미래에셋 생명의 경우에 공보주를 7,000원에 받아가지고 10년을 들고 있었는데 반토막이다.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손절하겠다는 데서 말리지 않습니다. 손절은 항상 옳습니다. 손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도 본인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요.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손절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해서 제 의견을 묻는 거죠. 반은 손절한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죠? 저한테 손절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저한테 굳이 물어보지 말고요. 일단 지르세요. 일단 지르고 손절을 채치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차라리 딴 거 뭐 살까요? 미래에셋 팔아버렸는데 그 돈 가지고 뭐 살까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가 좀 애매해요. 시기가 애매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 예컨대 과거에 이때쯤에 와서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파세요. 그죠? 구름 밑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파세요. 그랬겠죠, 그죠? 구름 밑이니까 하락세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 손절이고 뭐가 아니라 무조건 팔아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얘가 그래도 파란만장하던 구름 밑에 있다가 드디어 구름을 뚫고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갔다가 구름을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기준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잘만 하면 구름 위로 혹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손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팔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겠나는 거죠. 7천원 번절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10년 전 동안 10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7천원 안 왔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7천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손절은 오케이인데 지금 팔기는 좀 어정쩡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혹시나 얘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는 계속 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러다가 예컨대 RSI라도 보고 있다가 얘가 밀릴 때 그때라도 팔면 되는 거고 언젠가 위에서 아니면 예컨대 요 기준선이죠. 그죠? 3,928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3,995원이니까 3,995원이나 3,928원 밑에서 파는 거나 뭐 예컨대 70원 더 밑으로 손해본다 해서 팔았다 그래가지고 뭐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2,550원에도 있었는데 그죠? 2,550원에 팔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뭐냐니까 구름 넘어가면 계속 보유 아니고 이게 뭡니까? 3,928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던진다. 손절한다. 나는 원칙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절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에서 전에라도 손실을 좀 덜 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얼마라고요? 3,900 그림이 얼마죠? 3,920원입니다. 그렇죠. 3,92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아니면 더 기다린다. 자, 웰캐시입니다. 웰캐시 오늘 익절에 실패했다 하셨는데 아마도 뭐 어제 샀거나 이런데
그죠? 어제 샀거나 어제 샀겠네요. 만약에 이런 데 샀던 하여간에 익절에 실패했다니까 종가 기준으로 75,200원인데 이거 빨리 파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이런 거 보이네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근데 다이버전스 나타나는 기간이 이게 11월 12일이고 이게 언제니까 11월 4일이니까 한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이 다이버전스는 소규모의 다이버전스인지라 이 다이버전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에 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른 충 정도 한 일주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밀리다가 뭔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내려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다이버전스 영향으로 살짝 좀 더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팔았다고 일절을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마도 내일이라도 반등하면 당연히 일절에도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에도 일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컨대 기준선이 요거죠. 그죠? 75,600원이죠. 75,6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절이고 뭐가 간에 일단 던져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 영향력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보고는 있으나 올라도 팔고 당연히 뭡니까 다이버전스니까 내려도 판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팔아버린다. 75,000 기준선 얼마라 그랬죠? 75,6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던진다. 라는 의견입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26분 지났네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큰일 났네. 이래 완전 25개 다 하나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무대 제가 전에 분석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1, 2, 3, 4, 5. 그럼 이게 큰 A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B겠죠. 그러니까 B의 1차적인 반등 목표는 대개 전환선, 기준선, 아니면은 구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릭 낙서해놨죠. 그죠? 이 근처에 아마도 저항이 있을 것 같다. 전에 분석을 하면서 이게 B인데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 여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여기에 걸릴 거다. 그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올라가다가 기준선 넘었는데 뭡니까? 구름 근처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내려오고 있죠. 그죠? 대략 뭐 다른 데서 이날 어제의 요 가격에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어제의 45,800원 고가가 반등의 꼭지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 지금이 B인가요? 앞으로 C가 있을까요? 지금 B라고 써놨으니까 B고요. 아마도 확률적으로 봐서 C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C가 있을지 어떻게 아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C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수세가 하락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475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C가 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면 이 전저점이었던 35,000원도 무너뜨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제 상승을 모색해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서진 시스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자, 뭐 앞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 같으면은 쭉 보신 분 같으면은 제가 이런 종목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일단 견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견적이 나오죠. 여기다가 미리 쓰죠. 13번 옆에다가 제일제당 여기 무슨 표시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죠? 왜요? 구름 미치잖아요. 구름 미치잖아요. 더구나 구름 미치고 얘가 구름 밑에서 구름을 벗어난 종목은 이게 구름인데 이게 구름이 있는데 주가가 그죠? 주가가 구름을 벗어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가가 구름을 벗어났다가 구름에 든다가 안 든다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죠? 그건 상승하는 경우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에 든다가 안 든다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 그랬죠. 그죠? 이게 구름이라면. 근데 지금 여기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구름 위로 뚫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구름이면 구름을 밑으로 뚫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구름 밑이니까 이런 시나리오, 지금 이 과정, 구름을 여기 구름인데, 구름이 시뻘겋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반등하는 이 상황이 여기까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려갈 쪽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써놨죠? 팔자.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이거 구름을 바로 설명이 바로 나오네요. 그죠? 보세요. 구름을 벗어난 종목이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갔다가 튼튼한 거 안 튼튼한 거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다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국가스공사가 바로 전형적인 예죠. 약간 이 경우에는 구름을 뭐 이것도 그 과정 눌림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구름을 못 넘어가고 구름 하단까지 밀리면서 질척거리다가 힘을 내서 빵 올라가는 거죠. RSI로 그래 한다면 RSI가 아까 어떤 종목이었더라? 삼부토건. 예? 삼부토건 같은 거 어땠습니까? 70 밑에서 71로 올라갈 때가 매수 바이, 70 위에서 70m 내려갈 때가 매도. 여기가 70 밑에서 위로 올 때가 매수, 내려올 때가 매도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70 밑에서 70 위로 올라갈 때 오히려 이때가 매수였고요. 그리고 70 위에서 70m 내려갈 때 이때가 매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였죠. 그죠? 자, 지금은 뭔가요? 지금은 RSI는 70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직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기존의 매도 신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4월 동안은 뭡니까? 그 흑산병이 나타나면서 기준선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도 썩 좋은 양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고점도 낮아지고 RSI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그냥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기준선만 버티면은, 기준선 28,825만 버티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구름 위니까, 후행스핀도 위니까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요거 기준선 밑으로 일단 밀리면 저는 그렇게 될 공산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 월요일이라도 이렇게만 되면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타진 매도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시 한번 혹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 팔고, 그게 아니고 다시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서 매도한 물량은 다시 사면서 상승을 기대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기준선이 유지되면 모르겠으나 기준선을 건드려 버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팔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일단은 하루만 더 보면 되겠죠. 그죠? 하루만 더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가네요. 33분 됐습니다. 자, i3 시스템입니다. i3 시스템. 예, i3 시스템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뭐 아까 많이 봤죠. 뭐 봤더라 아까? CJ제일제당 내지는 NC소프트. 그죠? 또 뭐였죠 아까? 이거 뭐야? 나이스 DMB. 나이스 DMB 뭐 구름 밑으로 들어간 이유는 별거 없죠. 그죠? 그래서 i3 시스템도 i3 시스템이 되어버렸나? 이게 뭐죠? CJ제일제당 다음에 하나, 여기군요. i3 시스템. i3 시스템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일단 팔자는 거죠. 질문하신 분은 손절할까요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죠? 아까 뭡니까? 미래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름 위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보다 70은 떨어지더라도 손절하더라도 혹시 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은 항상 옳죠. 무조건 손절한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구름 밑이고 구름 아래쪽이고, 그러니까
손절하는 데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빨리 팔고 이 고성에서 이 종목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면서 거기서 수익을 모셔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을 사면 되나요? 뭐 근데 이 경우에 언제 사면 되나요? 이때 사면 됐죠. 구름이를 싹 올라올 때, 아니면은 기준선 싹 넘었을 때, 그죠? 여기서 일부 사고 타진 매수, 그리고 구름 위에서 주가로 한다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수익이 나죠. 그러다가 얘가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오면 여기서 일부 매도, 타진 매도,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다 던져야 되죠. 근데 얘는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갈 듯 하다가 올라가 버렸죠. 아이고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서 언제 팔았더라? 여기서 팔았잖아. 그래서 기준선 타진 매도. 그리고 구름 밑으로 다 팔라는데 안 팔고 있다가 기준선 넘었었으니까 여기서 판 거 이쪽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아까 여기서 샀다가 그죠?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내렸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사고 팔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i3 그래서 지금은 구름 밑이니까 빨리 팔자 그런 의견이죠. 뉴보텍입니다. 아하, 뉴보텍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종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뉴보텍도 그래, 이거 뭐죠, i3 시스템도 그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CJ제일제형도 그래요. 이거 뭡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또 뭐죠, 서진 시스템도 그래. 다 한결같이 다 그룹 밑에서 헤매는 그런 종목들이죠. 뉴보텍, 그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똑같죠. 그죠? 길게 설명하지 하나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예컨대 뉴보텍 옛날에 이때라도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저 뭐라 그랬겠어요? 예? 이거나 아까 그 뭐였죠? NC 뭐였더라? 아까 그 CJ제일제당 어디가 버렸죠? CJ제일제당 이제 뭐였다?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빨리 팔고 싶다는 말입니다. 뉴보텍. 그 다음에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그 제가 관심 종목에 뒀던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될 줄 알고 어때죠? 그죠? 어때죠?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갈 줄 알고 괜찮아 보인다.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얘가 안타깝게도 더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안타깝지만 다 팔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종종 풍국주종 질문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옛날 여기서 매수했다가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오르겠지 뭐 수소차가 어떠니 이래가서 미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에 구름 밑으로 내려갔을 때 던져 버렸으면은 이때라도 던졌다면 그래도 나았잖아요. 약간 여기서 팔고 하다 보면 다시 사더라도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풍국주정, 그랬던 풍국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름 위로 싹 넘어갈 듯 하다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팔고 버틴 게 잘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 없는 게 이 위에 수염 걸리는 게 또 별로 안 좋은 징조죠. 제가 맨날 제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위에 수염 달려 있는 그 치고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더구나 거래량도 빵 터져 RSI는 매도시로 나타나 이게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하는 추세의 신호예요. 자,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뭡니까? 얘가 위에 수염 달렸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날 장중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물렸죠. 그죠? 물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수소차가 어떠니 바이든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샀다가
주가가 계산가가 얼마야? 21,450원 출발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26,000원에서 버티지 못하고 쭉 밀려서 여기서 계산가 여기구나. 그러니까 쭉 밀려서 떨어졌으니까 이 위에서 수렴해서 산 사람들은 물렸죠. 그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날 계산값도 시작해서 푹 밀렸으니까 완전히 망했죠. 그죠? 거래량은 터져.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주가가 올라가면 할 때마다 이거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있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RSI는 매도해라 그러죠. 여기 뒤까지 올라왔으니까 과열 상태에서 매도해라. 그러니까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매도, 이것도 매도입니다. 어떻게 된 게 일부 종목 중에 하나도 매수가 없네요. 자, 매도입니다. 이것도. 자, 후성 40분. 큰일 났네요. 이거 50종목을 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25개는 해야 되는데. 자, 후성입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자, 이 구름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게 얇은 구름이에요. 요게 얇은 구름이에요. 요 구름이 거의 선처럼 보이는데 이 얇은 구름을 뚫었죠. 그죠? 네, 이미 기준선 무너뜨렸고 구름마저 뚫고 내려갔다가 얘가 든드랑 안 든다가 테스트 해보고는 반등을 하는데 이 또 구름이 되게 얇잖아요. 그 선처럼 얇잖아요. 이것도 얇은데 이 얇은 구름조차도 넘기지 못하고 얘가 여기에 꺾이고 있죠. 여기 구름이 얇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름은 통상 저항선으로 작용하는데 이 얇은 저항선, 이 얇은 취약한 엄청나게 선처럼 백지장처럼 얇은 저항선조차 넘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매수 세력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약하다. 약하니까 이런 저항마저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은 그래도 그나마 믿는 게 그래도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9,520원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좀 버틸래.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통상은 어떻게 되냐니까 위에서 팔 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 팔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 타지 매도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다 팔아라 라고 하는 게 원리거든요. 원리라고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구름 먼저 내려왔죠. 그죠? 그 기준선이 밑에 있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서 일부 팔고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아라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아니고 기준선이 버티고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판 물량을 여기서 추가로 사면 되죠. 그죠? 추가로 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성. 매도. 일부라도 매도하자. 큰일 났네요.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골라야 될 텐데 하나같이 그 요새 그 서장훈이하고 누굽니까? 그 둘이서 나오는 무엇인지 물어보살이라는 그 점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텔레비에 잘 안 봅니다만 어쩌다가 한 번씩 돌려보면은 서장훈이하고 그 까불까불한 그 개그맨 누구예요? 그 둘이서 나와가지고 뭐 하러 왔냐 그렇게 하는데 되게 점집에 오는 분들의 되게 그게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해결해 보려고 오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한테 점쟁이가 뭐 동쪽에 가서 목자성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귀인이 있을 기다 뭐 이런 복이 있을 거다. 내지는 내가 주는 그 부적을 가지고 그 베개 밑에 잘 넣어놓고 살만 있으면은 뭐 바람난 남편이 돌아올 거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죠? 꿈과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팔아라. 왜 이거 갖고 계세요? 빨리 파세요. 자리 그 돈 가지고 딴 거 가지세요. 딴 정보 사세요. 하고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실리콘 웍스하고 칩스 앤 미디어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 25개 다 못하네요. 실리콘 웍스하고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실리콘 웍스입니다. 트라이앵글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트라이앵글. 이라면 트라이앵글이네요. 그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 트라이앵글이네요. 뭐 이렇게 뭐 그릴 수 있죠. 그죠? 트라이앵글.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 되겠네요. 그죠? 근데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가 최근에 우리 마감 라이브에서 금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트라이앵글인지 뭔지 해가지고 줄을 꺼놓고 또는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꺼놓고 이 줄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사라 하는 것은 그냥 엉터리 같은 짓이에요. 왜요? 줄은 우리가 끊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서 꺼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 줄은 걷기에 따라가지고 그죠? 걷기에 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꺼올 수 있죠. 근데 줄을 근데 뭐 여러 개 꺼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떻게 걷나요? 뭐 이렇게 꺼올 수도 있고요. 그죠? 뭐 걷기 나름인 거야. 뭐 걷기야 뭐 마음대로 나름이죠. 그래서 그거는 믿을 바 못되고 이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믿을 바 못되고 그것보다는 그냥 기준을 딱 정해놓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은 매수하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제가 추정하는 기준이 뭐죠? 기준선.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사라. 구름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일부 타진 매수하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나머지 사라라는 의견이죠. 실리콘 웍스는 그런 측면에서 구름 위고 기준선 위니까 당연히 사라. 오케이. 예. 아, 동그라미 처음 나왔다. 예. 동그라미. 아이고 반가워라. 동그라미. 예. 사라. 됩니다. 아무튼 실리콘 웍스를 물어보는 분이 몇 분 계신 꼴을 봐서 분명히 누군가가 또 유튜브 어느 놈이 또 어느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뭐 사라고 찝쩍거리기 때문에 떠들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이거 사도 될까요?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도 구름 위에 있고요.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사는 거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RSI도 아직까지는 뭐 매도 쪽이나 과열 쪽이 아니니까 갈 것 같아요. 다만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주의할 게 뭐죠? 구름이 얇죠? 구름이 얇아도 또요. 얇잖아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바로 던진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해서 구름 밑에서 판다 그러면요. 뭐 우리 리스크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리스크가 마우스가 왜 이리 뻑뻑합니까? 리스크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 참고로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47,125원이고요. 아래쪽에 구름이 46,225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7,000원 47,000 동그라미 안 그려지네. 47,000원이 기준선. 그 다음에 구름이 얼마라고요? 46,200원 46,200원을 무너뜨리면은 47,000원 무너지면은 일부 팔고 그리고 46,200원 무너지면은 다 팔고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있고 라는 전략 같으면은 매수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칩스앤미디어가 일부 종목의 마지막입니다. 14,000원에 샀는데 손절도 못하고 있고 어찌하오리까 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미 답은 정해졌죠. 그죠? 답 정너. 그죠? 답은 정해졌죠. 답은 뭡니까? 답은 답정 뭐로 정해졌죠? 홀.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14,000원에 샀는데 금액이 커서 손절도 못하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손절은 이미 우리 선택지에서 빼고 보기 1번, 2번, 3번에서 해가지고 1번 손절 일단 이거는 답이 아니야. 2번, 3번 홀딩할까요? 주가 매수할까요?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답 없음. 답 없음.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죠? 기준선 밑에 달랑달랑, 그죠? 구름 밑에서 이미 기준선부터 무너졌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선 무너졌으니까 일부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얘는
아까 우리가 뭐 무슨 종목 봤더라 뭐 예컨대 수많은 종목을 봤는데 뭐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아까 CJ 볼까요? CJ 제일제당 어디 갔더라? 잘 안 보이는데 CJ 이게 CJ인가요? 아이구나 잘 찾았네요.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그죠? 보세요. 언제 팝니까? 기준선 무너졌을 때 여기서 일부 팔고 요거 그룹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일부 팔고 하고 던지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까 제일 처음에 뭐였더라? 첫 번째 뭐가 1번 타자가 뭐였습니까? 나이스 DMB였는데 나이스 DMB 언제 팔았어요? 기준선 무너져서 약간 여기 다시 봅니다. 기준선 요 무너져서 여기서 일부 팔고 그리고 그룹 밑으로 내렸을 때 다 팔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통상적으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거래할 때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뀔 때의 거래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실리콘웍스 지나서 칩셋 미디어인데 칩셋 미디어인데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여기서 일부 팔고 그 다음에 그룹 밑으로 내려갈 때 맞아 팔아야 되는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팔라는 이야기 말고는 뭡니까?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없나요? 물론 있죠. 없다는 게 있어요. 세상에 모든 일이 다 가능하죠. 우리나라에 제가 종종 야구 이야기합니다만 야구에 요새 코리안 시리즈 아직 플레이오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새 이거 하느라고 야구도 못 보고 있습니다만 야구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간에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는데 홈팀이 9회까지 6대0을 지고 있어요. 그죠? 이제 9회 말 공격 수비 하나 남았는데 친구가 와가지고는 나 원정팀이 이길 것 같은데 너는 홈팀 응원하지? 너 내하고 내기 안 할래?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9회 말에 여러분이 비록 홈팀을 응원하지만 9회 말까지 6대0 지고 있는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있는 홈팀한테 친구하고 홈팀이 이긴다에 배팅 할 수 있냐고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안 할 거네요. 왜요? 물론 막판에 홈팀이 힘내가지고 7점 넣어가지고 9회 말에 7점 넣어서 6대7로 짜릿하게 역전승을 할 수도 있겠지.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돼서 갑자기 개발이 땀나가지고 갑자기 뭐 홈런 팡 치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요. 낮죠. 왜? 이미 기준선 무너졌고 그룹 밑으로 내려왔고 전환선 꺾였고 기준선 전환선의 후행 스팬하고 교차했고 후행 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모든 것이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아래 사이도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힘을 내서 막 올라간다고요?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만은 답은 정해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칩셋 미디어까지가 일부 종목입니다. 2부에 셀리버리, 유니선, 노브렉스, 하나마이크론 등등등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일양약품까지 종목이 있는데 아까 동그라미 종목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실리콘웍스가 동그라미 종목이었군요. 그리고 3부 톡은 이거는 좋아 좀 보이는 종목인데 그죠? 좋아 보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선뜻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이니까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서운 종목이었죠. 3부 톡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니다. 여기 있네요. 3부 톡은 뭐 날아가는 종목이어서 이거 여기서 사라고 4,980원에 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갖고 계시면 적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신규 매수를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실리콘웍스는 그래도 이제 막 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는 종목이니까 구름 같이 있는 종목이니까 리스크는 작으니까 손절 밑으로 재빨리 내려가면은 여기서 재빨리 판다는 전제하에서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셀리버리부터 시작해서 유니선, 노브렉스 해서 등등등에 있는 종목은 2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